안녕하세요, 공부왕입니다. 오늘은 공포의 공법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학기론 민법 영상처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할 건데요. 분석 영상이다 보니 살짝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지피지기면 백정백승, 나를 알고 적으라면 항상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려움 이겨내고 이 시험의 특징을 한번 알아내 봅시다. 참고로 2차에서 공법 한 70점 정도 나오시면 합격의 키를 쥐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왜냐면 중개사법, 공시세법 60점 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공법 70점 이상 목표로 하시는 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뒤편에 꽈락 맞거나 이제 50점 정도 맞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분석한 32회 공법 시험 구성은 대략 이랬습니다. 35%는 기출 6개년 정도에서 나왔고 25%는 기출 12개년까지 풀어야 풀 수 있었고 그 외에는 기출 6개년에서 응용되어서 나왔고요. 나머지 20%는 예상할 수 없어서 못 풀게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40, 40, 20의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쉬운 난이도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6개년만 공부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35% 나왔다고 하니 이거는 뭐 그냥 6개년 꼼꼼하게 공부하자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못 푼다는 20%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못 푸는 유형, 대비 어려운 유형. 이거는 뭐야 이 뜬금없는 문제는? 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드는 문제들입니다. 나올 것을 대비하기 어렵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 거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20%가 아주 막강합니다. 뚫을 수가 없는 느낌? 그래서 공법은 80점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례 많이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굳건한 20%를 낼까? 공법에서 높은 점수를 맞지 못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공법 다음 시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내기도 합니다. 올해 시험에 냈으니 다음 시험에 출제할 명분이 생기겠죠. 그때는 맞춰야 하는 문제 영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에서도 내년에 낼 것 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키우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이 메인 친구들, 나머지 친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에서 응용되는 유형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 안에서도 사실 옛 기출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최근 기출에서 확장되어서 나왔는지 성격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나눠져요. 사실 안 나눠도 되는데 제가 그냥 기출에 나왔던 거는 따로 분류를 해서 봐야 된다 생각해서 엄밀하게 하려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럼 기출을 12개년 풀어야 된다는 건가? 언제 푼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옛 기출을 차지하는 25% 유형 있잖아요. 여기에서 수업 시간에 당연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한 이 정도? 즉 강사님들이 옛날에 중요하게 출제되는 내용들이면 매년 강의에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굳이 12개년 다 안 풀어도 우선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들은 열심히 봐두면 시험에 나옵니다. 중간 점검을 하자면 올해 시험은 기출 6개년만 정말 빠삭하게 공부하고 강의 열심히 듣기만 했어도 50점 정도는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네요. 아니 내가 듣는 수업에는 그 내용을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하실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옛날 기출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져올 거 아니에요. 막 옛날 기출인데 엄청 지엽적인 걸 가져오진 않겠죠. 그래서 강의에서 다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 만큼 이미 최근 기출에서도 유사하게 내고 있는 터라서 그 출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주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주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함께 나오던 주제로 최근 기출에서도 인기 있게 출제되어 올해에도 출제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잘 들었으면 풀 수 있었겠지만 안 배웠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24회 기출을 공부했다면 풀 수 있었더라고요.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과거 기출을 학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형의 경우 최근 기출에서도 이미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대비해서 확장 공부를 해놨다면 풀 수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확장 공부가 뭔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확장 공부란 요즘 빈출되는 주제를 최근 기출을 풀어서 파악을 했다면 기본소나 전문집을 펴서 그 부분 전후 맥락을 공부하는 것을 확장 공부라고 합니다. 아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예시로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최근 빈출 개념인 건 파악이 된 상황이라 가정하고 어떻게 확장 공부해야 하는지 할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서의 내용을 펼치고 저 같은 경우는 조문을 가져왔어요. 기본서를 캡처하기가 좀 애매해서 최근 기출을 빡세게 공부한 상태라 이 쭉 읽으면서 최근 기출 나온 부분을 표시해 봅니다. 기출을 열심히 해놨다면 이렇게 읽다 보면 보여요. 최근 기출에 나온 게. 이게 최근 기출 29에 나왔던 지문이었죠. 여기서 이를 구체화하는 수치,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용적률을 50%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읽다 보면 이렇게 눈에 밟힙니다. 이게 최근 기출에서는 안 나왔었지만 전후 맥락상 최근 기출 선지를 매우 구체화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개연성이 공부해야 되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표시해 놓으시면 되고요. 결국 확장 공부를 통해 이 50% 강화 부분을 학습해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올해 시험을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실 텐데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세요. 기출 많이 풀고 수업 많이 들으면 그 감이 생깁니다. 정말이고요. 이에 대한 영상은 5월쯤에 제가 다양한 예시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걱정되신다면 시중 모의고사나 백성 같은 문제 참고하시면 이 중에 무엇을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을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중 모의고사는 백선이 애초에 저희가 방금 이 한 과정 있잖아요. 최근 기출에 나온 내용 전후 맥락을 문제로 내는 게 시중 모의고사나 백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이미 해놓은 거를 보면은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참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과거 기출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방금 예시로 드린 건 여기 25%에 속하는 과거 기출에도 나오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확장 공부에서도 풀 수 있는 요런 애들이었고 사실 과거 기출에는 안 나왔지만 최근 기출 기반으로 응용돼서 나온 문제가 2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최근 기출 기반으로 확장 공부를 하면 이 하늘색에 있는 내용은 어차피 두루두루 대비할 수 있는 건데 기출 12개념만 풀면은 이 부분을 대비를 못해서 사설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는 막판에 기본서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정독 및 정리할 겸 그리고 사설 문제도 조금 참고할 겸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법은 인강 열심히 기출 6개년에서 나오는 주제로 확장 공부하면 7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복잡한데 확장 공부하느니 그냥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 안 되나요? 되겠죠. 보시면 인강 열심히 듣고 기출 6개년 풀고 예상 문제를 풀면은 그냥 여기 두루두루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합격 가능합니다. 그 위 비율로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면 사실 인강 열심히 듣고 기출 12개년 푸는 걸로도 60점 정도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32회 공법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방법인 강의와 기출 6개년의 확장 공부를 선택한 이유는 기출을 통해 큰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문제로 정보를 이렇게 추가하는 것보다 논리 정연하게 되어 있는 그 글로 깔끔하게 마무리 학습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대충 외워놓은 표현도 법조문에는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게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당연하게 알고 있던 내용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모를 때가 있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이 법조문이라는 거는 출제위원들이 저희 시중에 있는 기본서를 보고 시험을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출제위원들은 법조문을 보고 시험을 낼 테니까 그 관점에서 쭉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이상입니다. 32회 공법시험 분석을 통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항상 강조하는 기출 기반 응용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추가로 알게 된 내용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알게 된 점 1번. 공법에서 40-50점대 맞는 것이 목표라면 기출 5-6개년의 강의로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된다가 이번 시험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32회가 상대적으로 기출에서 많이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33회는 이것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31회 난이도 정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게 된 점 2번. 옛날 과거 기출문제 안 풀어서 불안하다, 그래도 풀고 싶다 하신다면 전체를 다 풀기보다는 자주 나오는 주제 몇 개를 정한 뒤에 그 과거 기출 몇 개 검색해서 해당 부분만 풀어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법은 거의 만점이 80점이다.
이거는 다른 과목은 80점 넘는 분들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공법에서 80점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공법을 한 2년 정도는 공부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상으로 공법 32의 분석과 공부법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